저도 잘 이렇게 퍼밀리한 그런 얘기는 아닌데요.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홈 베이스 카디악 리헵이 미국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홈 베이스 리헵의 포텐셜 어드밴티지나 디스어드밴티지가 뭔지, 그리고 헬스 오가니제이션마다 약간 가이드라인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어떠한 테크놀로지들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코비드-19 팬데믹이 어떻게 이 홈 베이스 카디악 리헵을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카디악 리헵은 세컨더리 프리벤션이죠. 프리벤션을 했을 때 정말로 많은 돈을 세이브할 수 있어요. 근데 카디악 리헵이 정말 이렇게 돈이 되는 비즈니스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좀 싸고, 그런데 그것을 했을 때 앞으로의 그런 메디컬 익스펜스 같은 거를 좀 줄일 수 있는데, 그 홈 베이스 카디악 리헵은 로우 투 마더레이트 리스크 환자들을 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트 디지즈가 지금 글로벌리하게 473 빌리언, 저는 개념이 진짜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돈이라서 개념이 쓰지 않는데, 2010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돈이 글로벌리하게 웨이스팅 됐는데, 2030년도에는 1044 빌리언이라는 돈이 그 글로벌리하게 이제 낭비될 거라는 거죠. 카디악 디지즈 때문에 일도 못 가고 살사리도 못 받고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이런 프리벤션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아까 일본에서도 그렇고 호주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카디악 리헵이 제일 유틸라이즈 안 되고 있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메디케어라는 인슈런스가 이런 65세 이상 노인들이 다 받는 인슈런스고, VA는 이런 베테런스 어페에서 군인들이 받는 인슈런스인데 그냥 16.3%뿐이 유틸라이즈 안 되고 있고요. VA도 10.3%뿐이 유틸라이즈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 베이스 카디악 리헵을 통해서 이 유틸라이즈를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한 어드밴티지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홈 베이스 했을 때 이런 데일리 라이프 스타일을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어서 좋고, 또 혼자 계시는 분들 홈에서 할 때 혼자 있는 그런 두려움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다이어트 체인지 같은 거는 패밀리들이 같이 할 때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나왔듯이 이렇게 카디악 리헵은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홈 베이스는 여기에다가 이제 테크놀로지가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 피더 미러스나 센서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 거고, 이 도표가 굉장히 간단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환자들 보면은 이런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한 45분 운전해서 카디악 리헵 가야 된다고 하면은 도저히 갈 형편이 못 돼요. 자식도 돌봐야 되죠. 자기 일도 가야 되죠. 근데 집에서 할 수 있다면은 할 수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테크놀로지가 이미 지금 여기 있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그런 테크놀로지 유지해서 할 수 있고, 돈도 엄청 세이브 되고요. 그 파실리티 만들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멀리서 환자들 모니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들 자체도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자기가 할 수 있고, 운전해서 가지 않아도 되고, 그럼으로써 가스비라든지 자기 시간을 많이 세이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역사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2010년도에 아이오와에 있는 BA 헬스케어에서 처음으로 이제 홈 베이스 카디악 리헵을 실행했는데 굉장히 결과가 좋아서 앞으로 그 다음은 계속 이어서 이제 실행되고 있고, 아직은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30 BA 파실리티에서 하고 있고, 이제 그 팬데믹 통해서 그 굉장히 더 많은 발전이 됐었죠.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보면은 이 그레이가 지금 카디악 리헵이 안 되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이브리드 이런 홈 베이스 카디악 리헵을 통해서 이걸 늘려서 많은 환자들이 차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홈 베이스 카디악 리헵의 아주 좋은 어드밴티지고요. 그리고 아까도 계속 나왔었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이렇게 호주에서도 아까 4주 동안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장점들과 또 이제 디스어드밴티지가 물론 있죠. 아직 리임버스 같은 게 잘 안 되어 있고요. 또 아주 인텐시브한 엑서사이즈 트레이닝은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셜 서포트라든지 이제 혼자서 운동하게 되니까
그리고 페이션트 어카운터빌리티 같은 거에 좀 의존해야 되겠고, 그리고 아직도 이런 아티클 퍼블리시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테크놀로지를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디오 컨퍼런스 하는 그런 사진인데요. FDA에서 정말 많은 디바이스들이 벌써 어프로브 됐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런 워치, 애플 워치라든지 뭐 핏핏, 또 뭐 삼성 워치 이런 것들 다 어프로브 많이 돼 있고, 또 그 시계에 따라서 리드할 수 있는 것들이 다 틀렸어요. 어떤 것들은 heart rate variability라든지 스킨 템퍼러처, 시저 같은 것까지 디텍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삼성 워치는 맥시멈 오시전 컨섬션 같은 거, fall 디텍션 같은 것까지 다 모니터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트밴드도 있고요. 바이오빗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핏핏. 그다음에 저희 병원에서 쓰고 있는 바이오빗이라는 모니터가 있는데, 이거는 카디악 리앱에서 쓰는 건 아니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지금 홈 하스피탈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집에 가서 병원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치료사들이 가서 환자를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환자들이 이런 바이오빗이라는 체스터 모니터를 쓰는데 거의 모든 그 밸류들을 측정할 수 있죠. 스트로크 볼륨이라든지 카디악 아웃풋, 카디악 인덱스, 그다음에 뭐 시스테믹 베스큘러 레지스턴트, 스킨 템퍼러처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체스트 스트랩이라든지 아니면 클로링, 옷을 입은 상태에서 옷이 ECG 같은 거 모니터하고 레스피레이터리 레이시나 이런 것들 다 하는 그런 테크놀로지들이 돼 있고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스마트폰 많이 쓰고, 그래서 스마트폰은 이제 피도미터에서 우리 스텝들 자동적으로 인식되죠. 그다음에 블러드 프레셔나 스케일, 웨이트 같은 거, 블러드 슈가 계속 이제 자기가 입력해서 남겨두면 그게 이제 메디컬 레코드로 남겠죠. 그다음에 이제 폰콜, 전화해서 인크리지 한다든지, 텍스트 메시지, 여기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하고 있고 호주에서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엑서사이즈 해라, 담배 피지 마라 이런 거 메시지 보내는 거. 그다음에 이메일하고 비디오 챗하고 온라인 러닝. 그다음에 에이싱크로스는 이제 같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혼자 비디오 보면서 운동하는 거. 그다음에 브로드밴드 액세스 이용해서 시큐어하고, 그다음에 헬스 프라이버시 그 액트 컴플라인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파실리티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헨리 포드 헬스케어에서는 하이브리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인펄슨으로 가서 시작해서요. 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빨리 시작을 하더라고요. 2주 안에 오픈 하트 서저리 직후 2주부터 이런 인텐시브한 카디악 리앱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만약에 2주 후에 시작하면은 카디악 리앱을 안 할 확률이 14%예요. 하루 딜레이를 할수록 1%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6주에 한다면은 42% 카디악 리앱을 안 할 확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빨리 시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에비던스들이 시작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을 때 환자들의 세티스팩션이 높고 대신 에듀케이션에 문제가 있어서 약간 이 프로그램을 변형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 어텐던스나 이런 피크 악션 컨섬션들이 어떻게 되는지 곧 결과가 나온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심텀 리미티드 스트레스 테스트 먼저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4번의 버추얼 클래스를 한대요. 그래서 6명이 화면으로 이렇게 조인해서 같이 운동할 수 있도록 이제 스마트폰 사용해서 하고요. 그리고 모니터 시스템은 그냥 악시미러만 쓴대요. 악시미러를 쓰면은 하트레이트하고 악션 세츄레이션만 모니터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쓰고 있고요. 그전에는 이제 폴라 워치를 썼는데 지금은 쓰지 않는다고 하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할 때 비디오를 2개씩 보면서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안 볼 수 없게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머전시 시츄에이션은 그럼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환자가 운동을 할 때 꼭 뭐 집에서 하지 않아도 돼요. 집이든 짐이든 어디 자기가 편한 곳에 가서 하면 되는데, 시작하기 전에 그 환자가 어디에 있는지 exact 위치를 알고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자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세컨 펄슨이 그것을 이제 테이크오버하고 이제 이 펄스 펄슨을 가서 도와주는데, 지금 2016년부터 2016년 7년 동안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이머전시가 생기지 않았었대요. 한 번 딱 생긴 건 환자가 자전거 스테이션을 바이크 타다가 넘어졌대요. 술이 취했는지 어쩌는지 하여튼 그게
가장 큰 이머전시였었고요.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게 그 에듀케이션 비디오 만드는데 1,800불뿐이 안 들었고 웹페이지 만드는데 2,000불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밑에 있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런 에듀케이션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이거 다 볼 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알레겐이라는 그 헬스 오가니제이션은 무븐 헬스라는 그런 컴퍼니랑 콜라보레이션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바일 앱 이용해서 하고 리모트 모니터링 케어 킷을 줘서 하고 위클리 원투원 하고 그룹 에듀케이셔널 앤 엑서사이즈 프로그램 해서요. 전화를 해서 환자들 프로그레스 체크하고 그다음에 가서 이제 블러드 테스트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키트를 보면은 스케일 있죠. 그런 몸무게 잴 수 있게 그다음에 블러드 프레셔 주고 그다음에 무븐 앱 해서 쓰고요. 그다음에 핏핏이나 갈맨 같은 그런 워치 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퍼니가 또 다른 많은 그런 헬스케어랑 콜라보레이션 하나 봐요. 그래서 카이저 퍼머넌트든지 하이마크 헬스, 뭐 필립스 벤처 이런 큰 그런 헬스 오가니제이션들과 같이 일하고 있고 또 인슈런스도 메디케어 아까 말씀드렸던 65세 이상 되는 가장 큰 그 인슈런스인데 그거는 아직 어프로브가 안 됐지만 이런 VA나 블루크로스 블루실 그다음에 CDPHP라는 그런 인슈런스들이 이제 어프로브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앱을 통해서 셀프 매니지먼트나 퀄리티 오브 라이프 어세스먼트, 뭐 메디케이션 이런 것들, 리모트 모니터링 케어 킷해서 이런 것들 이제 모바일 앱으로 모니터하고 힙파 컴플라이언트 된 것이고요. 그리고 결과들이 굉장히 좋은 결과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컴플리션 레이트이 굉장히 낮았었죠. 근데 이거는 80%까지 되고 있고 또 리어드미션 레이트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는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VA 하스피탈 2010년도에 제일 먼저 시작했던 곳이고요. 일단은 여기는 이제 비디오나 폰 컨퍼런스로 하고 있고 그래서 페이션 세티스팩션이 굉장히 높다고 하고요. 지금은 벌써 이제 30 파실리티에서 다 하고 있고 템파 제너럴 하스피탈은 제가 이제 일하는 병원인데 저희도 레코라라는 그런 컴퍼니랑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베이스드 스마트 타블렛 줘가지고요 하고 리지스 밴드하고 블러드 프레셔 모니터 줘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듀케이셔널 툴 서포트 그룹 24/7 채수로 하고 있고 이렇게 그림 보시면은 타블렛하고 이런 엑서사이즈 테라밴드 보이시죠? 네, 이런 것들 이용해서 또 아웃컴도 80% 블러드 프레셔 좋아졌고 근데 컴플리션 87% 그다음에 어드헤런스 94% 이렇게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에비던스 베이스를 보면요. 2017년도에 카크린 시스템 리뷰인데 여기에서 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센터 베이스드 카디악 리헵이나 홈 베이스 카디악 리헵이나 다를 게 없다. 다 좋다. 그래서 해도 된다. 그런 포인트고요. 2023년도에 나온 이 리터러처 리뷰는 홈 베이스 리헵이 더 좋다. 펑셔널 캐패시티도 더 32.7%나 증가됐고 어드헤런스 더 높고 피지컬 액티비티도 좋고 그리고 이런 디프런 테크놀로지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테크놀로지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웨어러블 워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웹 베이스드로 한 커뮤니케이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펑셔널 캐패시티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컴플라이언스 이런 것들 좋게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어드헤런스하고 롱텀 페이션 인게이지먼트죠. 그래서 환자가 계속해서 리헵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될 수 있다면 그게 정말로 밸류어블한 그런 거라는 거. 또 이 저널은 우리 한국에서 나와서 제가 너무 좋아서 보고 여기다 넣었는데 2010년도에 이미 벌써 이렇게 스마트폰 베이스 카디악 리헵을 했던 그런 연구 결과인데요. 그래서 핸드폰 앱을 통해서 그러니까 렌즈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대서 하트레이트를 측정하고 그리고 그 엑서사이즈 인텐서티나 이런 것들을 미리 넣어놨을 때 이 폰이 오토매티컬리 이렇게 가이드 해줄 수 있게끔 이렇게 나와 있는 아주 쉽고 로우 코스트하고 쓰기 아주 편하다는 그런 그래서 이제 이런 앱을 통해서 블러드
슈가라든지 뭐 블러드 프레셔 계속 이렇게 입력해서 레코드도 남길 수 있는 그런 리서치였고요. 이거는 삼성 워치가 스폰서했나 봐요. 그래서 좀 반가워서 또 이거를 제가 여기다 넣었는데 2022년도에 그래서 메디케이션 어디어런스라든지 리스크 팩터 컨트롤이 어떻게 됐나 했을 때 홈 베이스드 카리아 리헵이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 거고요. 또 2013년도에 홈 베이스 카리아 리헵 트레이닝하고 와이어리스 모니터링 한 페이션트 코로너리 아터리 신드롬 환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했을 때 메타볼릭 이퀴벌런트 오브 태스크에 좋은 결과가 있었고 맥시멀 엑서사이즈 타임이라든지 퀄리티 오브 라이프에 시그니피컨트하게 인크리즈 있었다 하는 결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 나왔던 텔리 리해빌리테이션 인터벤션에서 셀프 매니지먼트나 셀프 매니지먼트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문제는 약간 릴라이어블한 그런 브로드밴드가 좀 문제점이고 그러지 않고서는 이제 환자들이 했을 때 좋았던 거는 리얼타임 엑서사이즈 모니터링 그냥 혼자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이싱크로나징 엑서사이즈보다는 앞으로 보면서 하는 그런 리얼타임 엑서사이즈가 좋았고 그에 따른 또 피드백 그 다음에 이제 인디비듀얼라이즈된 서포트가 환자들에게는 좋은 점이었고요. 코비드 19 팬데믹이 어떻게 홈베이스 카리아 리헵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70% 파실리티가 카리아 리헵 아웃 페이션트가 문을 닫았고 3밀리언 엑서사이즈가 이제 미스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게 저절로 아까도 호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할 수 없이 발빠르게 우리 홈베이스 리헵뿐만 아니라 이제 텔리 메디케이션도 많이 발전이 됐죠. 그래서 이 팬데믹 동안에 그 소셜 아이솔레이션 된 환자들 많았는데 또 이런 홈베이스 카디악 리헵 대해서 소셜 인터랙션 인코리지 됐었고 또 이렇게 이민 시스템 약한 환자들이나 노인분들 밖으로 나오지 않고도 운동할 수 있어서 좋았던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홈베이스 카디악 리헵의 문제점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홈베이스 리헵을 할 때 어떤 데이터들을 우리가 써야 할지 뭐 간단한 이런 피지올로지컬한 그런 블러드 프레셔나 뭐 하트레이트 이런 것을 할 건지 아니면은 더 구체적으로 EKG라든지 퀄리티 오브 라이프 이런 모든 것을 중점적으로 다 할 건지 그다음에 라이빌리티 이슈가 있죠. 뭐 데이터가 다 트랜스미션이 잘 안 됐다든지 뭐 기구가 망가졌다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세이프티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 만약에 환자가 블러드 슈가가 굉장히 낮았다 했을 때 운동했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히모다이나믹하게 좀 언스테이블 환자들이나 이런 폴이나 카그니티브 문제 있는 환자들, 앵자이어티 있는 문제 있는 환자들.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우리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이제 체인지 하는 게 싫죠. 그렇죠? 그냥 하던 거 그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또 홈베이스 카디악 리헵을 하려면 또 여러 가지 변화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제 파이낸셜 챌린지 지금 이제 메디케어가 어프로브가 된다면은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발전이 빠르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팬데믹 동안은 메디케어 환자들도 다 이거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난 5월에 그게 이제 중단이 됐어요. 팬데믹 이제 서포트 더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게 한 11월 중순쯤 어프로브가 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전문가들 입장은 우리가 그 어프로브 못 받는다. 우리가 너무 맨파워가 없다. 그래서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그게 된다면은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고 이런 파이낸스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컨클루전은 hospital based cardiac rehab은 acceptable하고 effective하고 feasible and safe.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이미 우리 테크놀로지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60%가 인터넷 액세스가 있고요. 홀 월드에 그다음에 인터넷 액세스에서 80%가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프리딕터 카디악 리헵을 하는 가장 스트롱한 프리딕터는 MD가 리퍼럴 하는 거예요. MD가 리퍼럴 하지 않을 때는 진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 여기 많이는 안 계시지만 리퍼럴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홈 베이스 리헵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앞에서도 이런 플렉서빌리티 오브 델리버리 마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환자들 형편이나 상태에 따라서 트레디셔널 카디악 리헵을 하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이렇게 믹스된 아니면 그냥 버추얼로 하는 그런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추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Future Home-Based Cardiac Rehab은 더 퍼스널라이즈된 프로그램이 생기지 않을까. 앞에서도 AI에 대한 그런 세미나가 많았었는데 AI의 도움으로 이런 모티베이셔널 서포트라든지 이런 환자의 이런 피지컬한 넘버들, 피지올로지컬한 넘버들 다 알고리즘을 다 합쳐서 이런 엑서사이즈 플랜이나 이런 소셜 멘탈 이슈까지 다 합쳐서 환자들에게 딱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조만간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그 비슷한 환자들끼리 몰아서 이렇게 그룹 운동도 할 수 있게끔 해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렇지만 이제 리서치 앞으로도 더 해서 에비던스가 충분히 나와야지만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롱텀 아웃컴, 그다음에 롱텀 아웃컴에서 모탈러티가 정말 줄고 이런 피지컬 액티비티가 메인테넌스 된다면은 정말 홈베이스 카디악 리헵이 굉장히 의미 있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